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주변에 어떤 분이 이제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영어는 아니고 어떤 수학 계통 뭐 이런 거에 이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이제 대학 나온 이제 엄마인데 한번 프랜차이즈 이제 거기 가맹 그 본사에 가서 이제 상담 같은 걸 이제 받고 왔나 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엄마는 이제 프랜차이즈 이 교육 사업을 집에서 공부방으로 이제 시작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지사장이 그랬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돈을 긁어 모을 준비하고 계시라고. 돈을 긁어 모을 준비 단단히 하고 계시라고. 돈을 수도 없이 벌 테니까 앞으로 돈을 엄청나게 벌 테니까 정말 마음 단단히 먹고 준비하고 돈 쓸어 담을 봉투 준비하고 있으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정말 이렇게 요즘에 핑크빛 그런 무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도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즐겁게 살고 계신데 그것을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루트가 있어요. 루트가 그런 그러니까 교육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프랜차이즈 사업 설명회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가서 뭐 지사장이나 뭐 설명회를 듣고 지사장이나 뭐 배정받은 그런 지사장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꼭 하는 그런 프랜차이즈 계통의 그런 사람들이 꼭 하는 게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 사람이 어디로 데려가냐면 어떤 영업장으로 데리고 가요. 그러면 거기 가면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만약에 영어 학원으로 치면 그냥 학원에 애들이 그냥 바글바글해. 선생님은 너무나 기쁘게 애들을 막 가르쳐. 그걸 보여주면서 그 프랜차이즈 그 가맹 사업의 본부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선생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여기 원장님도 선생님처럼 영어 전공이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가르치는 법하고 애들 끌어모으는 법 이런 것을 다 주고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선생님도 이 원장님처럼 단시일에 아이들을 많이 모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모든 프랜차이즈 교육 사업뿐만 아니라 뭐 먹는 사업이라든지 뭐 아무튼 프랜차이즈로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에 이런 본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하는 가맹점주를 모집할 때 쓰는 방법이 이겁니다. 예. 설명회를 해요. 설명회를 하고 그걸 막 들어. 그리고 막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난 이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난 이거 시작하기 전에는 진짜 돈도 없고 그렇다고 뭐 실력이 출중한 것도 아니고 뭐 이랬는데 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지금은 뭐 가맹점을 하나가 아니라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막 단 뭐 1년 안에 뭐 이루어지고 뭐 이런 거야. 이런 사람들이 막 나와서 막 스피치를 하고 그래. 그러면 정말 막 기분이 들뜨고 너무나 좋죠.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 사업을 만난 건 정말 내가 올해 운수 대통 일하더니 정말 운수 대통 하려고 이러는구나.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이제 좋아해요. 막 상기된 그런 얼굴로 막 완전히 막 꿈을 꾸고 이러는데 그 당시 모든 선생님들이 그게 어떻게 보면 사기성이 있는 거라는 것을 결코 눈치채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서 사인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정말 그 지사장님 아니면 그 가맹점 하는 그런 본사의 직원의 말대로 정말 많은 아이들이 또 모집이 됩니다. 또 많은 아이들을 모집을 하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다 정해줘요. 그럼 이 사람은 그대로 해. 정말 그래서 정말 오픈한 지 몇 달도 안 됐는데 정말 애들이 정말 많이 다니고
완전히 막 이러니까 이 선생님은 또 무슨 걱정을 하냐면, 아니 나는 조그맣게 하려고 교습소를 차렸는데 이거 어떻게 학원으로 나가야 되나, 애들이 너무 많아졌다 뭐 이러면서 막 너무너무 기뻐해요. 여기서 한술 더 떠서 막, 그래 내가 이제 큰 학원 원장이 될 건데, 학원장이 될 건데 이렇게 작은 차 끌면 안 되겠지. 그래서 몇 달 안에 애들이 그냥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뭐 이런 것들도 많잖아. 나는 뭐 학원 오픈한 지 뭐 석 달 만에 애들이 200명이 되었어요. 뭐 이러면서 막 돈 받고 막 컨설팅 해주고 막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공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응. 그렇게 말을 해. 그래가지고 정말 하니까 정말 애들이 많이 막 물밀듯이 막 들어와. 이 사람이 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루트가. 근데 그게 이제 망조가 들어가는 루트라는 것을 아무도 그것을,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눈치를 채지를 못해요. 예.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대부분의 이런 시작하는 이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뭘 눈치를 못 채냐면, 모든 뭐 프랜차이즈 뭐 그런 종사자들이 가장 포커스를 두고 집중하고 개발하는 것은 뭐냐면, 애들을 단시간에 끌어모으는 법에 집중을 합니다. 그게 낚시일지라도.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냥 첫 달은 거의 봉사처럼 해라. 봉사처럼. 거기서 내가 이익을 챙겨 먹으려고 하지 말아라. 무조건 퍼주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줘라. 그렇지만 그 다음 달서부터는 다 네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아이들을 들어오게 하려고 별의 별짓을 다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 선생님이 본사의 방침을 그대로 따라야 되고, 그렇게 하면 정말 많은 아이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왜 이런 짓을 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모든 프랜차이즈나 뭐 이런 본사에서 이제 가맹점주를 끌어들일 때, 그게 교육 사업이 됐던 뭐가 됐던 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만큼 맨 처음에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은, 즉 낚시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 예.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은, 이렇게 맨 처음에 끌어들인 이런 사람들이 그대로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그대로 거기에 단골이 되어서 그렇게 다니는 것을 보장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돈값을 좀 못하는구나. 아니면 자기가 생각할 때 어떤 면에 있어서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와 이게 달라. 그래서 실망을 해. 그러면 그게 언제라도 지체 없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고객이라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학원으로 치면 학생들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프랜차이즈를 처음 시작하는, 어떤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쫙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되어서 그때 모집될 사람들이 영원히 다닐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진다는 거.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리고 무슨 사업이나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보다는 그 끌어모은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의 진짜 고객으로 만들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이렇게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게, 그게 정말 진짜 실력이다. 그런데 사람들을 끌어모을 때는 약간의 사기도 치고 낚시질도 하고 이럴 수 있어. 사람들을 끌어모을 때는. 그런데 그걸 끌고 가는 것은 오롯이 누구의 몫이다? 선생님의 몫이다. 그 사업을 시작한 그 사람 혼자의 몫이에요. 맨 처음에 사람을 끌어주고 나서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혼자 이걸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실력적으로나 내공적으로나 아니면 경험적으로나 그 많이 이제 유입된 사람들을 끌고 갈 능력이 없으면 언제라도 그만두는 것이 학생들이고 고객들인데, 대부분의 뭔가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까먹어요. 그리고 쫙 보여줘. 이 사람도 선생님처럼 실력 별로 없고 뭐 아마추어 같은 그런 사람인데 우리 본사에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더니 이렇게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많은 뭐 학생들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걸 보면 자기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애들이 영원히 선생님하고 같이 갈 거라는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절대적으로 아니야. 그래서 정말 똑똑하고 현명한 그런 선생님들은 오히려 아니 내가 나의 지금 실력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애들이 들어왔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애들 들어오는 걸 홀드를 시켜요. 예, 막아요. 애들 들어오는 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달에는 30명까지만 받겠습니다. 그 이상은 못 받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애들 들어오는 것을 막아. 그러면서 자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애들이 더 많이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이걸 할 것인가를 막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막 연구를 하고 막 해. 그래서 그게 이제 끝마쳐져서 애들을 좀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문을 열어. 뭐 이런 식으로 같이 들어오는 애들 다 받고 막 아수라장이 되어서 이게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런 선생님들 한번 시험 대비 한번 끝나면 애들이 우르르 마구마구 나가죠. 왜? 본인이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그러면 그냥 학원 망하는 게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처음부터 애들이 안 들어와서 망하는 학원보다는 처음에는 애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낚시질을 하고 뭘 하고 누구한테 컨설팅을 받거나 아무튼 처음엔 애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걸 못 끌고 가서 망하는 학원이 생기는 거지. 그러면 그것도 크게 망하죠. 왜냐하면 처음엔 애들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선생님도 뽑고 막 이래 놨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이런 모든 것도 세팅을 해 놨으니까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그러다가 그 애들이 나가면은 정말 이 선생님은 나락으로 이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하면 애들을 많이 모집을 할까? 이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나 정도 실력이라면 아무리 애들이 많이 들어와도 30명 이상은 받지 말아야 되겠다. 첫 해에는 뭐 이런 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걸 고민을 하고 그 애들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그거를 고민하지. 이제 학원을 할 거야. 이제 이거 하면은 난 이제 지사장이 돈 많이 번다고 그랬어. 그래서 막 계산을 해. 뭐 초등학교 애들 가르치는데 20만 원 받는데 지사장이 3만 원은 책값이래. 띄고 그럼 17만 원을 받는구나. 그럼 10명이면 170만 원, 20명이면 340만 원, 30명만 돼도 500만 원이 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막 꿈을 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애들을 맨 처음에 그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이런 선생님들, 이런 원장님들이 어떻게 하면 애들을 많이 모집할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기보다는 모집된 아이들을 얼마나 오래 끌고 갈 것인가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요. 사실 모집이 많이 안 돼도 나가는 애들이 없고 계속적으로 들어와만 준다면 정말 애들이 보기에 별로 광고도 잘 안 되고 이래서 한 달에 몇 명 안 들어와. 그래도
이 선생님은 애들이 안 나가고 계속 성장만 하는 그런 학원이기 때문에 이 선생님은 머지않아 몇 년 안 돼서 크게 성공을 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전에 제 남동생이 있거든요. 제 남동생은 누가 봐도 저보다 똑똑한 애였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오래전 얘기인데 얘가 회사를 욕심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회사를 들어가는 생각을 안 하고 항상 사업을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예전에 몇십 년 전 얘기인데 우리나라에 막 PC방이 엄청나게 프랜차이즈 PC방, 브랜드 PC방 이게 유행하던 적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이름이 사이버리아 기억나시나요? 인터칸 이게 2인방이었거든요. 사이버리아와 인터칸. 그런데 제 동생이 27살 때 이걸 가서 설명회를 듣고 옵니다. 설명회를 듣고 오고 사람들이 막 이제 마이크 잡고 스피치를 하는데 정말 뭐 아무것도 아닌 뭐 이런 사람들이 맨 처음에 이거를 PC방을 열었는데 이제 이 PC방에서만 한 달에 나오는 순수익금이 몇 천만 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욕심 있고 이러니까 이걸 1호점, 2호점, 3호점 뭐 이런 식으로 늘린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야. 나는 천호동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3호점까지 이거 늘렸다. 1년 만에. 이건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다름이 없다. 이러면서 나는 지금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이 3호점만 그냥 운영도 내가 안 하고 거기서 뭐 실장이나 뭐 이런 사람 이렇게 박아놓고 이제 운영을 하는데 1년에 1억 이상이 따박따박 들어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스피치를 하고 이러고 제 동생이 가봤어요. 그런 데를. 그러고 나서 얘가 뿅 돈 거야. 어린애가. 완전 뿅 돌아가지고 난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집이 어렸을 때는 굉장히 잘 살았는데 이게 망한 이후에 제가 그 당시 대치동에서 이제 학원 강사를 승승장구 이제 학원 강사로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그러니까는 걔한테 돈을 보태줄 사람이 없어. 우리 엄마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나를 담보로 잡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이걸 딱 강남역에 딱 오픈을 했는데 너무너무 이게 잘 돼가지고 오픈한 지 몇 달도 안 돼서 제 남동생은 차를 바꾸고 스포츠카로 차를 바꾸고 그 다음에 오픈한 지 몇 달도 안 됐는데 벌써 누군가가 딱 오퍼가 들어왔어요. 제의가 들어왔어요. 어떤 제의가 들어왔냐면 권리금으로 1억 줄 테니까 이거 자기한테 넘겨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오퍼를 리젝트 하자 그 다음에 와가지고 뭐 1억 5천 줄게 나한테 넘겨라 뭐 이런 식으로 권리금이 점점 올라가는 거야. 그때 팔았어야 됐어 사실. 그때. 그런데 내 동생이 이제 이러고 계속 가리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내 동생이 입지나 이런 것은 잘 고르긴 했는데 이제 PC방이 잘 된다고 이제 소문이 나니까 주변에 PC방이 생기기 시작했어. 주변에 PC방이 생기기 시작했고 내 동생은 이제 나이가 어리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한번 그렇게 PC방을 세팅을 해 놓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이게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줬어야 되는 거야. 계속. 그런데 계속 업그레이드를 할 돈이 어딨어. 그러니까 주위에 또 새로운 PC방 생기고 얘는 업그레이드 못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점점 망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이 거기서 꽤 오래 버티긴 했습니다. 뭐 6년인가 7년인가 이렇게 버텼는데 나중에는 그냥 손 털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저하고도 원수지간처럼 그렇게 됐죠. 예. 왜냐면 내 돈을 내가 그 대치동에서 일한 그 돈을
거의 모조리 박았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날려졌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저도 그렇고 걔도 그렇고 인생의 쓴맛을 그때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돈을 2억인가 뭐 이렇게 날리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랬었는데 이게 진짜 웃긴 게 그렇게 날렸잖아요. 그렇게 날렸는데 성남에 산 내 집이 그거보다 더 오른 거야. 그러면 남들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이 돈을 가지고 있고 이 집까지도 이렇게 올랐으면 이게 정말 얼마나 많이 돈을 번 건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한동안 엄청나게 난 정말 불행하구나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불행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맨 처음에 이렇게 막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별로 이렇게 백그라운드도 아니면은 뭐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그런 사람이 여기서 이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저는 이렇게 단번에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 스피치를 하고 막 그래.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는다니까. 그 사람의 경험, 내공, 실력, 인간성 뭐 이런 게 뒷받침 되어 줘야 하는데 그게 만약에 없으면 오래 가지 않는다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스피치하고 이런 사람도 다만 1년 후에만 만나도 벌써 망해 있을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주의하자. 이런 것을 주의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